겨울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름철은 또 달라요. 예, 그래서 겨울철에 공급 이씨와 퇴수 이씨의 차이가 별 차이 없다. 그러면은 물이 많다는 거고요. 그리고 공급 이씨와 퇴수 이씨의 차이가 한 5에서 6 정도가 차이가 나면은 딱 적당한 거고요. 만약에 공급 이씨와 퇴수 이씨의 차이가 10 이씨 이상을 차이가 난다면은 그거는 완전 건조한다는 거예요. 예, 완전 건조하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자, 5에서 6이씨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게 가장 맛있는 라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명드리면, 라면을 끓일 때 보통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그러니까 식물이 맛있게 먹는 그런 정도의 이씨를 라면으로 비유해 드릴게요. 예, 라면은 500ml의 스프 한 봉이 가장 맛있는 최적화된 그 조리 방법이죠. 근데 그거를 물을 1리터를 준다. 라면 스프에 하나에 1리터를 준다 하면은 싱겁고, 그리고 물을 250ml의 라면 스프를 하나 넣으면은 짜겠죠. 자, 싱겁다는 거는 굉장히 물이 많다는 거고요. 짜다는 거는 그만큼 물이 적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이 퇴수이 씨가 한 여름철에는 7에서 8이라고 했고요. 그 공급이 씨랑 퇴수이 씨의 차이가 한 4에서 5라고 얘기했죠. 그 정도가 겨울철에는 가장 맛있는 라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지금이 12시, 11시 반이 다 돼가는데 배액이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겨울철 약관기에 물을 줄 수 있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로 따지자면 이제 배액으로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경우는 급액이 씨가 2.8에서 3.5, 어떤 분들은 2.5에서 3.0. 그 얘기는 우유에 비해서 높은 이씨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높은 이씨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작물입니다. 보통 겨울철에는 물을 좀 건조하게 짜게 줘라, 그리고 여름철에는 물을 충족하게 줘라. 그 기준을 그러면 과연 어떻게 맞춰야 되냐,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바로 해결해 드릴게요. 퇴수이 씨를 알면 그 배지의 건조함이라든가 함수율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철 같은 경우는 퇴수이 씨가 한 8 정도, 7에서 8 정도, 그리고 여름철에는 4에서 5 정도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가 되면 이 코코배지 같은 경우는 50에서 55% 정도의 함수율이 유지가 됩니다. 퇴수이 씨가 공급이 씨랑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지금 물이 많은 거고요. 그리고 차이가 한 5 정도에서 6 정도, 그러니까 겨울철 같은 경우는 7에서 8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차이가 공급이 씨와 차이가 한 5에서 6 정도가 차이 나면 이 배지의 함수율이 굉장히 작은 겁니다. 씨는 건조한 상태에서 잘 많이 활성화가 된다고 하죠. 그리고 높은 배지의 이씨에도 불구하고 뿌리가 다치지 않을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잘 자라고 있잖아요. 이번 영상은 이제 함수율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게에 관해서 얘기할 거고, 그게 다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식물이 가장 좋아하는 물주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면 얘네들이 지금 배지 상태의 수분율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이씨 굉장히 중요합니다. 퇴수 이씨만 알아도 내가 건조한지 물이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예, 굉장히 이해도가 빠르게 제가 라면을 비유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겁내지 마세요. 잘 자라고 있죠. 오늘은 그 이씨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씨에 관한 얘기. 네, 지금은 이거는 퇴수구입니다. 퇴수구에서 물을 받아야죠. 예, 다시 넣고. 오늘은 이거 제가 마실 거는 아니고 마실 거는 아니고 지금 퇴수 이씨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물을 받았습니다. 물 많이 넘쳤네. 예, 지금 퇴수가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퇴수를 측정할 때는 배지 한 곳에서 받지 마시고 하우스의 각 구간별로 지금 급액 구간을 나눴잖아요. 거기서 한 군데씩 해서 다 모아 주십시오. 예, 그래서 평균치를 내야 되니까요. 여기는 모종이 남아가지고 제가 이 배지를 한 군데를 더 해서 조금 좁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잎 개수 조절을 해야겠죠. 통풍에 관한 거를. 이쪽도 모았고요. 또 따로 또 모았죠. 여기도 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지금 5군데
예. 이거 오줌 아닙니다. 총 5군데 거를 모아서 다 믹싱을 한 다음에 그걸로 EC를 한번 재볼 거예요. EC를 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C 재는 기계. pH랑 EC 재는 기계. 이거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예. 이거 잊어먹으면 큰일 납니다. EC 재는 기계로 한 군데로 다 모을 거예요. 5군데 거를 해서 평균치를 내야겠죠. 이런 기계는 농장마다 하나씩은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 한번 볼게요. 비싼 거예요, 비싼 거. 예. 물 건너온 거. 메이드 인 루마니아. 이게 거의 돈 100만원은 안 가고 한 8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이거 앞에 따주시고, 이쪽 그 센서 부분은 손으로 대부분 만지지 마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온을 누르고, 지금 18.3도. 자, 이거를 재실 때는 일단은 pH 먼저 한번 재볼게요. 퇴수 pH가 몇인지. 자, 식물이 적정한 pH는 몇이라고 했죠? 예, 한 5.5에서 6, 가장 좋은 게 5.8. 예, pH가 좋습니다. 지금 5.54니까 적절한 거고요. 이제 EC를 잴 거예요. EC가 2881, 2.7. 공급 EC가 지금 2.8이거든요. 지금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예,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겨울철에 2.8 정도 되네요. 2.8 EC. 예, 지금 2.7에서 2.8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급수 EC랑 퇴수 EC가 같다는 거죠. 쓰시고 난 다음에는 이런 물티슈로 살짝 닦아줍니다. 센서 부분은 건들지 마세요. 꼭 마개로 해주시고, 이제 이거를 다 정리한 다음에, 제가 이거를 정리한 다음에 이 EC에 관한 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진짜 이거 잘못 이해하고 하면은 큰일 납니다. 물주기입니다. 물주기. 예, 물이 굉장히 이 식물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뭐 햇빛도 중요하겠지만 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물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준다고 해서 식물이 먹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이 감으로, 예, 감으로 하지 마시기 바래요. 특히나 이제 그 농사진지 얼마, 저처럼 농사진지 별로 안 되신 분들은 이 데이터라고 하죠. 예, 조금 수치적으로, 과학적으로 조금 하셔야 되는데,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 EC 재는 기계가 있어요. pH라. 그리고 여러 종류의, 그거는 선택사항입니다. 대부분 많이 쓰는 거를 하십시오. 예, 기계도 많이 쓰는 기계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한 돈 100만원은 줘야 된다는 거, 그거는 투자를 하십시오. 물주기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요. 특히 첫 번째로 해주셔야 될 거는 그 좋은 기계를 사야 되고, 예, 그리고 이 퇴수 라인에 있는 것들을 각 구역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각 하우스는 거기서 한 구역 저희는 4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네, 4구역에 있는 퇴수를 모아서 평균치를 내셔야 됩니다. 예, 한 곳에서만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같은 물량을 주더라도, 예, 그 물에 들어가는 급수의 양이라든가 뭐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각 구역별로 나오는 퇴수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평균치를 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저희는 잘 자라고 있죠. 그리고 약관기에는 제가 물 관리를 잘 해서 괜찮은데,
지금 이 얘기는 제가 뭐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스마트팜 학과의 교수님인데 선생님한테 조언을 듣고 제가 공부했던 거에서 좀 이 해석을 잘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은 보통 그렇습니다. 뭐 겨울철에는 물을 짜게 줘야 된다, 여름철에는 물을 뭐 듬뿍 줘라. 네, 이 얘기는 맞는데 도대체 얼만큼을 어떻게 줘야 되냐, 그게 가장 문제거든요. 예. 농사의 경험이 오래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경험을 통해서 뭐 한 작기 해서 뭐 여러 작기를 해보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실패도 해보고 경험을 해보고 해서 이 상태가 굉장히 잘 자란다 해서 그거를 경험상으로 하는데, 우리 같이 별로 안 되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경험적인 그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경험에 의한 거를 무시를 못 하거든요. 이런 거는 뭐냐, 저런 거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물주기를 제가 영상을 한 3편에서 4편을 찍을 거예요. 예. 각 단계별로 햇빛에 관해서도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그 무게에 관해서도 얘기할 거고, 이씨에 관해서도 얘기할 거고, 태수 이씨에 대해서도 얘기할 거고, 그리고 뭐 전체적인 이제 하여튼 4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겨울철과 여름철은 물주기가 다릅니다. 특히 지금이 제가 정식한 지가 한 2달 하루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씨에 관한 거를 얘기할 거예요. 가장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겨울철에는 물을 적게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거는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이제 광위에 따라서 약광기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광이 적으면 증산량도 뭐 다를 테고 적을 테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냥 물을 준다고 해서 얘네들이 앞서서 말했지만 식물이 뭐 물을 뭐 농부가 주는데 다 받아먹냐, 물이 부족하다, 뭐 감각적으로 하시는 거는 경험이 풍부하신 오래되신 분들 얘기고, 저희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큰 틀에서 얘기하면 겨울철에는 물을 짜게 줘야 되고, 여름철에는 물을 좀 풍족하게 줘야 된다. 예. 그거를 이씨적으로 얘기할게요. 첫 번째로 이씨, 태수 이씨에 관한 얘기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토마토 같은 경우는 공급 이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태수 이씨를 얘기하려면 공급 이씨 같은 경우는 지금 2.8에서 3.5 사이, 그리고 어떤 분들은 2.5에서 3.0 사이, 예. 그리고 뭐 그 이상으로도 줘도 괜찮다. 토마토 같은 경우는 이씨에 그렇게 민감한 애들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오이도 해봤는데 오이는 철칙이 있습니다. 오이는 이씨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공급 이씨를 2.5 이상 주시면 안 됩니다. 예. 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오이는 2.5EC 이상을 넘지를 않아요. EC에 관한 게 이제 퇴수 EC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퇴수 EC가 아까 전에 제가 쟀을 때 제 공급 EC가 지금 2.8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퇴수 EC가 지금 2.8이에요. 그러면은 별 차이가 없어서 어떤 분들은 그게 잘 큰다. 예. 그게 뭐 저도 배울 때 그랬어요. EC 차이가 1에서 1.5 정도 차이가 나면 굉장히 잘 큰다고 하는데, 그거는 여름철 얘기입니다. 여름철 얘기고,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여름철에도 1에서 1.5EC 차이가 적게 난다는 거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공급 EC가 만약에 2.8이에요. 근데 퇴수 EC가 2.8이면 물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만약에 공급 EC가 2.8인데 퇴수 EC가 만약에 3.5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은 겨울철에는 그것도 약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퇴수 EC와 공급 EC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얘네들이 건조한 거예요. 예,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거는 나중에 무게에 관한 얘기도 할 거지만 보통 코코피트 같은 경우는 50에서 55%의 함수율을 가져야 되고, 쉽게 얘기해서 다른 영상에도 제가 다룰 거지만 이 배지의 무게를 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1m에 보통 1m잖아요. 1m에 폭에 15에 만약에 높이가 10짜리라고 하면은 15kg 정도, 15리터의 볼륨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앤데, 코코피트 같은 경우 특히 겨울철에는 50에서 55%.
그러면은 한 7.5kg에서 8kg 정도의 무게가 됐을 때, 예, 성목 기준입니다. 예, 그 정도가 됐을 때 가장 이상적인 함수율이다. 예, 50에서 55%. 무게를 잴 수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EC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무게, 뭐 증상량 이런 거 다 따지지 마시고 EC에 관한 것만 정확히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지금 강력하게 제가 주입식 교육을 합니다. 예, 주입식 교육을 잘 이해 안 되시면 계속 한번 틀어보세요. 이거를 계속 이해를 하셔야 돼요. 농사는. 보통 EC 퇴수 EC가 겨울철 같은 경우는 얼만큼을 달려야 되냐? 한 7에서 8 정도. 예, 공급 EC와 퇴수 EC의 차이가 한 5에서 6 이상이 돼야 돼요. 예, 그리고 여름철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 차이가 나야 됩니다. 5 정도. 예, 그러면은 EC가 뿌리 그 배진의 그 EC가 높아서 뿌리가 다 작살나지 않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하면 뿌리라는 것은 그 박사님이 제가 이게 들어보니까 이해가 잘 되고 그걸 또 찾아봤죠. 뿌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뭐 옥신이라든가 광합성의 산화물로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난중 문제고, 그리고 EC가 높으면 높을수록 건조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퇴수 EC가 차이가. 그래서 퇴수 EC가 만약에 차이가 많이 난다 치면, 공급 EC보다 많이 난다 치면, 그거는 퇴수 EC가 높다는 거는 건조하다. 그리고 퇴수 EC가 별 차이가 없다, 공급 EC에 비해서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과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습. 예, 그러면 뿌리가 과습이면 뿌리가 잘 자라요, 못 자라요? 예, 못 자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건조함.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잘못 판단을 해서 완전 바짝 마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그 함수율이라는 거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퇴수 EC가 보통 한 7에서 8 정도가 되면 그거는 그 배지의 함수율이 보통 50에서 55% 정도가 될 것이고, 예,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얼추 잡아서 그렇습니다. 50에서 55% 무게적으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지금 EC 얘기예요. EC, 퇴수 EC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 왜 계속 퇴수 EC에 관한 거를 하냐면 이 개념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EC, 퇴수 EC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거는 건조한 거다. 왜 그러냐면 물이 그냥 쉽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정확한 비율인지는 모르겠지만 짜면 짤수록, 쉽게 해서 물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얘네들의 EC, 배진의 EC는 높아간다. 예, 그리고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EC는 이거는 물이 많다. 그냥 비유를 드릴게요. 우리 라면 좋아하죠? 라면. 아파. 그냥 여러분들 라면을 좋아하니까 그냥 비유적으로, 이게 정확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얼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비유를 잘 드려드리는 편이어서 일단 라면을 끓여요. 우리가 라면을 끓이면 라면 한 봉지에 500ml의 물에 스프 한 봉지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진짜 맛있는 라면이 되고, 거기다가 물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리터에 그 스프 한 봉지에 1리터를 넣는다 하면은 싱겁죠. 예, 싱거워요. 그리고 그 만약에 500ml의 스프 한 봉이 정확한 맛있는 라면인데 250ml 물에 라면을 넣는다 하면 좀 짭짤한 거죠. 예, 짭짤해서 쉽게 얘기해서 EC가 높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물을 1리터에 스프 한 봉을 넣으면은 EC가 싱겁죠. 싱겁기 때문에 좀 낮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하는 이유는 목도 아픈데, 예, 그 이유는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식물의 뿌리는 어디서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습이 되면 뿌리는 확장이 안 된다. 조금 건조해야 뿌리 확장이 그쪽이 물을 찾아간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좀 어느 정도의 그 배지의 무게가, 배지의 EC가 이제 퇴수 EC죠. 퇴수 EC. 퇴수 EC가 어느 정도 높으면 7에서 8 정도가 나오면 이 배지의 무게는 물은 그만큼 적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EC가 높으면은 뿌리가 맛이 가지 않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식물의 뿌리라는 거는 박사님 얘기도 그렇고 제가 이론적인 뭐 논문도 좀 찾아보고 했는데, 식물의 뿌리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을 때 쭉쭉쭉쭉 뿌리를 뻗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광합성 산화물에 의해서 옥신에 의해서 뭐 하는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퍼센트테이지 배수 이씨가 한 7에서 8 정도. 겨울철에는 그냥 기억하십시오. 그냥 암기하세요. 한 팁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암기하십시오. 예. 태수의 이씨가 7에서 8 정도가 되는 건 겨울철. 여름철에는 그냥 5 정도. 예, 4에서 5 정도. 그 태수 이씨를 계속 체크해서 태수 이씨가 좀 낮다 하면 내가 물 양을 어떻게 조절하냐? 예. 팔 아파. 물이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줄적으로 얘기할게요. 뭐 일사량 측정기가 있으면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저 옆에 있는 농장의 형님의 그 스마트팜 일사량을 매번 물어보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날씨, 지금이 1월 13일이죠. 보통 이 정도면은 한 900에서 1000줄 정도 돼요. 그리고 2월 20일 정도가 되면은 1200줄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뭐 이론적으로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150줄에 125cc 최저로 줄 때, 한 번에 줄 때, 그리고 많이 줄 때는 150줄에 150cc. 그냥 쉽게 이런 분들도 계시죠. 쉽게 얘기하면 그냥 100줄에 누적일사량 100줄에 100cc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주당. 단위 면적당 몇 주가 식재가 됐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한 주당 그냥 누적일사량이 그냥 100줄에 한다면은 100cc 한 주당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태수이 씨가 저처럼 아까 전에 낮다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럼 물을 좀 줄여야 돼요. 그러면 물을 줄여야 된다는 느낌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그냥 농부님들 물을 줄여야 된다고 하면 확 줄여요. 확.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1시간 텀에 보통 100줄 정도가 올라가거든요. 광이 강할 때 여름 때는 30분에도 누적일사량이 100줄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겨울철이니까 1시간 텀으로 한번 봐요. 지금이 한 900줄이라고 보면 150줄당 물을 그렇게 준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지금 900줄이니까 150줄당 적게는 125cc, 많게는 150cc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6번을 넣거든요. 6번. 그럼 150cc 6번을 1시간 텀에 넣는 것보다 75cc씩 30분 텀으로 넣는 게 얘네들이 100cc는 높아진다. 예, 한 방에 많이 넣으면 이게 나중에 얘기했지만 중력수에 의해서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고 조금씩 해서 30분간 넣으면은 그게 씻겨 내려가지가 않고 여기서 돌고 빨아먹기 때문에 배액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배액이 많이 안 나온다 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그 배지의 무게가 굉장히 좀 가벼워진다는 거고, 거기에 대한 배지의 무게가 가벼워진다는 얘기는 그 함수율이 50에서 55%가 코코배지 같은 경우입니다. 앞면배지는 70에서 80%가 유지가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지금 코코배지 얘기입니다. 코코배지 얘기이기 때문에 코코배지는 50에서 55%의 함수율 측정기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EC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함수율 측정기는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나중에 그 코리아 아그로라는 쪽에서 함수율 측정기가 있으니까 그걸 빌려서 하든 그거를 해서 나중에 그게 이 태수 이씨랑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배지 무게가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태수 이씨에 대해서 그거를 다 하면은 얼추 비슷하다는 거예요. 얼추. 결론, 태수 이씨가 겨울철에는 7에서 8 정도를 달리고 있어야 된다. 태수 이씨가. 공급 이씨는 지금 2.8 2.8에서 3.5 사이라고 하면은 태수 이씨는 7에서 8을 달리고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여름철에는 4에서 5를 달리고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걱정할 거 없는 거는, 이 배진의 이씨가 높다고 해서 뿌리가 작살나는 건 아니다. 예. 그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겨울철 이씨는, 7에서 8 정도로 달리고 있어야 된다. 그만큼 이씨가, 태수 이씨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이 배지 무게가 가볍고, 그리고 배지 무게가 가볍다는 얘기는 함수율이 50에서 55%라는 얘기고, 그 함수율이 50에서 55%라는 얘기는 뿌리 확장이 굉장히 좋은 환경이다. 예, 그리고 뿌리 같은 경우는 물이 많은 것보다, 물이 과습보다 어느 정도의 수분이 약간 적당한 게 중요하다. 예. 쉽게 얘기하면
적당한 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500리터의 그 물에 라면 스프 봉지 하나, 가장 맛있을 때, 우리가 먹었을 때 가장 맛있을 때, 자 얘네 식물로 봤을 때 그 태수이씨가 7에서 8 정도가 가장 뿌리가 좋아하는 관계다. 예, 이렇게 결론 짓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 같은 양의 물을 주더라도 1시간에 예를 들어서 150cc를 준다고 쳐요. 예, 그거는 150 일사량이 150 줄의 일사량이 됐을 때, 누적 일사량이 됐을 때, 순간 광도라는 얘기는 좀 다릅니다. 좀 복잡하지만, 그러면 그거를 30분에 75cc 두 번 주는 게 이 배지의 무게를 과습에 안 걸리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 저 양액기죠, 양액기. 지금 양액기가 이제 돌고 물이 들어가면 이제 이 관주, 이 관에서 드래퍼로 이게 물이 닿겠죠. 이 관을 통해서 드래퍼로 이 점적 단추에 압이 걸리면 이게 물이 들어가는 시스템인데, 저기서는 이제 물이 이제 한 20리터 정도 이제 공급이 돼요. 그런데 여기 압이 안 찼기 때문에 물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한 주당 70cc 정도의 물이 들어가야, 총 계산을 해서 들어가야 한 면적당 이제 주수를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70cc씩 정도는 들어가야 이게 물이 제대로 간다. 만약에 물을 예를 들어서 뭐 20cc씩 정도의 물을 넣는다 치면 제가 돌다가 그냥 앞 차다가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최소 70cc의 물은 공급을 해줘라. 예. 그 얘기는 그냥 그냥 요즘 같은 겨울 날씨에 30분당 70cc씩 이렇게 주는 게 낫지, 150cc를 1시간 텀으로 주는 것보다 그렇게 70cc 주는 게 오히려 얘네들이 약간 먹고 해서 배지의 무게를 점차 가볍게 만드는 과정이다. 자, 그리고 이거는 번외의 얘기인데, 이 큐브상에 이렇게 이끼가 많이 낀다는 거죠. 이렇게 새카맣게 많이 낀다는 거죠. 그러면 작은 뿌리팔이 이따가 약을 치겠지만, 관주로 이렇게 유기물이 많이 축적이 돼 있으면 이끼가 많이 낀다는 거는 습이 많다는 거예요. 물 공급이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1월 13일이죠. 1월 13일인데 한 2월 20일까지는 그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데, 2월 20일까지는 그냥 약광기라고 봐야 된다고 합니다. 1200줄이 안 되기 때문에 해가 점점 길어진다고 해서 그게 해가 강광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약광기, 강광기의 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미세먼지가 많이 껴서 이 햇빛의 질이 별로 안 좋다 하면은 그거는 약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럴 때는 방법은 이거를 뭐 1중, 2중을 다 개방을 하면 직광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밖에 날씨가 춥기 때문에 열지를 못해요. 그리고 노후화된 비닐 같은 경우는 이제 광 투과율이 한번 투과될 때마다 뭐 15에서 20%씩인가? 하여튼 뭐 정확한 프로테이지 수는 모르겠는데 강가가 된다고 해요. 강가가. 그래서 요즘에 지는 하우스들은 뭐냐, 1중에 커튼을 많이 하는 편이고 2중을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예, 2중을 하면 그만큼 광가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여기에 들어오는 광의 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거. 예,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태수이씨 꼭 체크해 보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태수이씨만 이해를 하셔도 내가 지금 물이 과습인지 적절히 주는지 건조한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 잘 되세요? 네. 이해 잘 돼야 돼요. 이해 안 되면 계속 돌려보세요. 계속. 그러면은 어느 순간 이해가 돼요. 네. 저도 이거 이해하는데 굉장히 막 혼동이 많았어요. 네, 혼동이 많았는데 네, 이렇게 하시고 하시면 뿌리는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뿌리가 지금 약광기에서 강광기, 그리고 얘네가 폭발적으로 광합성을 할 시기에는 뿌리가 받쳐주지 않으면 얘네들이 다 무너져요. 제 주변의 농장들이 지금 그렇거든요. 예, 열매를 많이 달았는데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다 주저앉는 거죠. 그냥 받쳐주지를 못하니까. 그거를 TR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TR의 법칙에 대한 것도 상층부와 지하부의 상관관계도
명확하게 논리 있게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은 굉장히 길 거예요. 길지만 꼭 필요한 얘기를 하니까 많이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영상 자주 올릴게요. 약속드리겠습니다. 약속해줘. 그리고 교육을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이 얘기는 꼭 해줘야겠네요. 뭐 첫 번째 금액, 두 번째 금액, 세 번째 금액을 막 치고 올라가서 5%씩 빠져가지고 뭐 해가지고 무조건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세 번째는 배액이 나와야 된다. 예, 배액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우리 농장은 첫 번째 금액에서 배액이 나왔어. 예, 그러면은 물을 좀 줄여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네 번째 금액을 했는데도 물이 안 나온다. 다섯 번째 금액에 다섯 번째 금액에 배액이 나온다. 다섯 번째 금액에 배액이 나온다는 얘기는 전날이라든가 뭐 계속 그 앞전에 있었던 일이죠. 앞전에 물이 상대적으로 배지에 물이 적었기 때문에 물을 그렇게 넣어도 배액이 늦게 나오는 거죠. 그거는 좀 건조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이제 물량을 잘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물량, 물 간격을 잘 조절을 하시고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리고 만약에 첫 번째 금액을 했는데 배액이 나왔다. 아니면은 두 번째 금액을 했는데 배액이 나왔다. 그 얘기는 특히 첫 번째 넣는데 배액이 나왔다. 그거를 비유를 드릴게요. 그거는 물이 많아서 배액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건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면은 물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한 방에 몇 cc를 줘야 되는지, 그리고 간격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는 농부님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자기가 스스로 알 거예요. 스스로. 예. 자꾸 머리를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지? 예. 그리고 EC 한번 재보고, 무게 재보고. 다음 영상에는 뭐 무게를 얘기를 할지 제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함수율을 또 얘기해서 식물에 물 주는 방법을 제가 4단계로 얘기를 할 거예요. EC, 100EC, 그리고 배지의 무게, 그리고 함수율, 그리고 뿌리로 보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로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물은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 베테랑이 되실 겁니다. 물 주는 거 남 얘기 듣지 마세요. 가장 잘 아는 거는, 이 식물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거는 식물을 키우는 지금 본인 자신입니다. 예, 농부님들이에요. 남의 조언 듣는 것도 좋죠. 하지만 나보다 더 잘하는 잘하시는 분, 특히 이론적으로 그리고 컨설팅 하시는 분, 여러 농장에 경험을 하신 선생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경험을 하셔야지 무슨 이론적인 이라든가 아니면 논술적인 학술적인 그리고 실전 경험이 없는 그냥 그거를 설명할 수 없는 주변의 농가들 뭐 얘기 듣지 마십시오.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르면 공부하세요. 예, 모르면 물어보고 공부하시고, 그걸 왜 그런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찾아보는 그런 자기 주도형 학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왜 그렇지라든가 퀘스천 마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거를 했을 때 경험적으로 이게 잘 큰다. 그거는 나에 대한 재산이죠. 재산. 그걸 경험이라고 하죠. 예, 경험.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저희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잘 크고 있고, 저는 태수이 씨가 지금 약간 편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부터 계속 태수이 씨를 체크해 가면서 한 15일간, 그리고 식물이 굉장히 얘네들이 보일 때, 눈에 확 좋아진 거 보일 때는 일주일에서 15일 정도 후에 되거든요. 그 행위를 했을 때. 예, 그러면은 일주일 뒤나 15일 뒤에 뿌리가 더 얼마나 확장되어 있는지, 퇴수 이시가 얼마큼 되는지 제가 한번 분명히 체크해 드릴 거예요. 네, 오늘 영상 진짜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설명을 잘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예, 앞으로 이렇게 재밌게 비유도 드리면서 할 수 있는 영상, 믿을 수 있는 영상, 올바른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